환율과 주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찾아보니까 그래도 요즘은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시각들 자체가 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반대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됐었어요. 지금 자격증들 시험들을 보거나 뭐 경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이론들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는 제가 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뭐 주가와 환율과 뭐 주가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시경제론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울 때 거기서 배웠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요.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주들이 좋아지고 고환율 정책에 의해서 수출주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수출주들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지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저는 배웠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제 좀 했었는데 한 22살 때 했나? 예, 그때부터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그거를 제가 대학 다니면서 배우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진짜 한번 돌려봤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봤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사실. 제가 배웠던 거랑 완전 다른 그림들이 나와서요. 여기 있는 그림들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환율이 올라오면은 국내 주수가 올라온다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라인이 환율입니다. 파란색 라인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주가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락을 하고 있고 요 환율이 올라올 때 이때는 뭐 애매하네요. 이거 박스니까 이거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올 때 여기도 주가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뭐 조금 올라 떨어지고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박스권이라 서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 때인데 주가는 동시간대는 떨어지고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보기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때 파란색 라인이 명확하게 아래를 그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가 오릅니다. 이거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요.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죠. 떨어질 때 주가가 오릅니다. 이번에도 떨어질 때 주가가 올랐어요.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놓고 보고 길게 놓고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이 흐름들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놓고 보면은 여기 환율 요만큼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주가 올랐잖아. 100%는 아니네. 예, 100%는 아니에요. 맞아요.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환율의 흐름들을 놓고 딱 보면은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사실 좀 애매한 흐름들이긴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를 보면은 환율이 올라오면 국내 지수는 안 좋다. 안 좋다. 라는 건 거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좋더라. 라는 것들로 해석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네이버에다가 환율과 주가에 대한 관계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한 몇 년 만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이유에 대한 분석도 뭐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는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시가총액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어, 4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요거는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한국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지수를 지금 확인을 안 했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워낙 높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한번 찾아보면은 CT가 대주주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시겠다. 잠시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삼성 일가라고 할까요? 그 분들의 그게 아니라 CT 거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확인했었는데 대주주 지분율을 여기다 한번 찾아보면 바뀌었구나 최근에. 원래 예전에 CT가 되게 높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흐름이 바뀌었네요, 많이.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시티 쪽으로 해서 거의 50%가 외국인들이 넘어갔던 시절도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네요, 지분이. 예, 이거 확인을 하고 되는데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제 예전에 갖고 있는 지식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율들이 전반적으로 한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어,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 손이 나게 되고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 이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들을 하더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한동안 좀 고민을 했던 게,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좀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제가 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요 밑에 그림들은 다 말씀 안 드렸네. 제가 일단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떤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했냐면, 환율의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였었습니다. 환율의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였었어요. 1200원이라는 선을 제가 한번 딱 그어봤거든요. 제 1200원을 넘어가면은 그냥 안 나오게 제가 지금 이 엑셀로 차트를 그린 거예요. 1200원 넘어가는 곳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이게 좀 보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1200원이 넘어가는 구간들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내려볼게요. 넘어가기 시작했던 구간들만. 자, 여기도 1200원이 넘어가는 구간들이고, 여기 1200원 넘어가는 구간들이죠. 좀 보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87년도부터 데이터거든요. 8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해서 제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오래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뭐 더 옛날 데이터들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다 그걸 갖고 왔던 건데, 1200원 요 위로는 이렇게 좀 되어 있을 거예요. 더 오르니까 이게 약간 더 빠진 거기는 한데 1200원 근처에서는 주가가 항상 반등 기조들 나오더라.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1200원이 여기까지 갔던 건 거죠. 1200원 대충 여기까지 갔던 건데 이 구간들은 혼조세를 1200원에서 되게 좀 안 좋게 겪었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 움직임을 보는 건데 괜찮더라라는 건 거예요. 1200원 시점을 목표로 잡으면. 근데 지금 1200원은 조금 안 되죠. 사실 1200원은 조금 안 돼요. 근데 1200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은 뭐 단기 한 달, 두 달 내에 뭔가 시세가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반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오는 바닥 근처 매매 타이밍 그 정도 역할들은 하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좀 찾았어요. 뭐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1200원 근방에 있는 흐름들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반대로 해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를 가지고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돌려봤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선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 준비를 안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환율이 좀 고점대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큰 시계열상에서의 흐름들은 좀 괜찮더라라는 거예요. 요 아래에 있었던 흐름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드려보면, 제가 요것들을 좀 너무 기니까 좀 잘라놨었거든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흐름들. 여기 보면 2000년도부터 여기가 조금 시계열적으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실까봐 2000년대부터 흐름들을 또 그려놨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정반대의 그림들이 좀 나타나요. 여기는 혼조생 비슷하게 갔다가 여기서도 X자 나고, 이런 흐름이 여기도 조금 올랐죠? 빠지고, 그죠? 확률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상관계수를 제가 측정을 해보진 못했는데 상관계수를 측정을 하면은 절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냥 뭐 박스니까 같이 박스. 여기 좀 올라올 때는 주가가 오히려 좀 빠지죠. 폭까지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방향성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의 환율이 지금 얼마 정도를 가고 있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월봉으로 보죠. 1200원대를 살짝 넘겼다 못 넘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뭘 기준으로 잡았냐면, 한국은행에서 월별 환율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줄 때 종가로 보는 게 있고 평균 환율로 보는 게 있고 월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제가 잡았어요. 평균 환율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1200원대를 못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는 넘어섰겠죠. 이런 때는 넘어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치면 주가는 충격을 받겠죠. 지금 시점에서 이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치면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받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폭으로 뭐 3천이 깨져서 2,900, 800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환율이 1,200 넘어간다고 치면은 방향성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때는 비중 확대의 시점으로 잡아갈 필요성들이 전 있지 않을까? 예, 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제가 여기에다가 10년물 국고채 금리, 뭐 패드 금리와 이제 기준금리 코스피, 패드와 코스피 관계 뭐 이런 거 제가 다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일단 다 돼서 더 이상 좀 이야기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것들을 제가 하루하루 꺼내서 이제 좀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